경북 영주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이옥수는 태어났습니다. 1951년 늦가을 초가집 흙마루 위에서 울음을 터뜨린 그 아이는 18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냈고 옥수는 남의 집 부엌일을 거들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20살 봄 중매로 만난 남자는 서울 변두리에서 고물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옥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을 때 옥순의 손에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바라보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좁은 단칸방, 시멘트 바닥, 그리고 마당 한쪽에 쌓인 고철 더미들. 그렇지만 남편 박기철은 과묵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부터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누볐고 옥수는 그의 뒤를 따라 고무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이거 알루미늄이고 이건 구리야. 잘 구분해야 돼. 남편의 말을 따라 옥수는 금속의 종류를 외웠습니다. 글을 읽지 못했지만 손끝의 감각으로 구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손은 금방 거칠어졌습니다. 철사에 베이고 녹슨 철판에 긁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이면 찬물에 손을 담갔다가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결혼 2년째쯤 옥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현준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옥수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만은 굶기지 않겠어요. 남편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딸 지영이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옥순의 하루는 더욱 빠듯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을 먹이고 고물상으로 나가 오후까지 일했습니다. 저녁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단추를 달고 옷을 기우는 일이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바늘을 쥔 손은 떨렸지만 옥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현준이 보챌 때마다 옥수는 자신의 밥그릇을 덜어주었습니다. 지영이 울면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옥수는 자신도 모르게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아들은 키워야지. 나중에 대 잃을 사람 아니야. 옥수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현준에게는 고기 반찬을 더 주었고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지영은 엄마의 일을 도왔습니다. 옥수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착하고 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현준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허리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집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고 학교 행사에 부모가 오는 것을 꺼렸습니다. 엄마, 학교에 안 와도 돼요. 괜찮아요. 그 말 속의 숨은 뜻을 옥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이 서운할까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반면 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에 취직했습니다. 옥수는 지영에게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용돈을 쥐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세월은 흘러 현주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요. 남편 기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어딘가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간 현주는 더욱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방학에도 알바를 한다며 며칠만 얼굴을 비췄습니다. 가끔 전화를 하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끊긴 전화를 들고 옥수는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지영도 결혼을 준비하며 바빠졌습니다. 옥수는 점점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고물상을 지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철이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요. 옥수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착한데요? 기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옥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기철은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옥순의 인생은 그날부터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옥수는 고물상 마당에서 고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뒤편 사무실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기철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옥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옥수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제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중환자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많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옥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준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야 해. 어머니 지금 회 중이에요. 조금 이따 갈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옥수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위독하셔. 빨리 와. 엄마, 지금 손님 있어요. 일 끝나고 갈게요. 딸의 목소리도 급했습니다. 옥수는 혼자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복도에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현준이 도착한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지영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왔습니다. 상태가 어떠세요? 현준이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각오하래. 지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준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요. 중요한 프로젝트라서요. 그래, 가거라. 엄마가 여기 있을게. 지영도 오후에 돌아갔습니다. 엄마, 미용실에서 계속 연락 와요. 손님 예약이 밀려서요. 그래, 너도 가. 괜찮아. 옥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 2번 각 10분씩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옥수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잖아요. 기철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기적처럼 기철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몸의 오른쪽은 마비되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옥수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고물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서의 간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옥수는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냈고 그리고 몸을 씻겼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음하면 벌떡 일어나야 했습니다. 현준아,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니? 전화를 걸면 아들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바빠요.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요. 그럼 주말에라도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주말에는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딸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지영아, 내가 하루만 와서 아빠 좀 봐줄 수 있니? 엄마가 병원 가야 해서. 엄마, 저도 결혼 준비 때문에 바빠요. 예식장도 알아봐야 하고 드레스도 맞춰야 하고. 그래, 알았어. 옥수는 전화를 끊고 혼자 남편을 돌봤습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졌습니다. 손목은 저리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프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빴고 옥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겨울날의 밤, 기철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옥수는 급히 아이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빨리 와.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 현준과 지영이 도착했을 때 기철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버텨요. 제발요. 기철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옥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서 옥수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 잘할 거예요. 기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여보. 옥순의 비명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현준과 지영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현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물상 자리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부동산 알아볼게요. 그래, 그러자. 고물상 부지는 팔렸습니다.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현주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작은 집 하나 구하세요. 제가 좋은 곳 찾아볼게요. 하지만 그 뒤로 현주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혼자 작은 투룸 전세를 얻었습니다.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 두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옥순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그 말의 의미를 옥수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옥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내가 부족한 엄마였나요? 사진 속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가겠다고. 그것이 엄마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옥순의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준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뒤였습니다. 전화로 짧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해요. 다음 달에요. 옥수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가정을 꾸린다니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며느리는 어떤 애니? 좋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며느리 혜진을 처음 만난 날 옥수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혜진은 키가 크고 화장이 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옥순이 손을 내밀자 혜진은 가볍게 악수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옥수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사를 시킨 뒤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준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혼집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옥수는 놀랐습니다. 3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진 돈이 많지 않아. 고물상 팔아서 받은 거 5천만 원하고 아버지 보험금 8천만 원밖에 없어. 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정도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있는 대로 다 줄게. 현준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옥수는 남편이 남긴 돈을 통장에서 빼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자신이 몇 년은 편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식은 강남의 큰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옥수는 시장에서 산 한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지만 예식장에 도착하자 옥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화려했습니다. 옥수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느리 혜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피로연 끝나고 저희 신혼집에 한번 오세요. 그래, 그러마. 신혼집은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옥수는 신기한 듯 둘러보았습니다. 현준이 맥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날 이후 옥수는 가끔 아들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옥순이 김치를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김치 담갔어. 맛있을 거야. 혜진은 김치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백김치 먹어요. 이런 건 너무 자극적이에요. 옥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년 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옥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현준아, 정말 예쁘다. 할머니가 많이 도와줄게.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 혜진은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준다며 옥순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다 해주세요. 옥수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편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돌잔치는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옥수는 새로 산 한복을 입고 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에서 샀지만 나름 정성껏 골랐습니다. 잔치는 화려했습니다. 꽃 장식이 가득했고 음식은 풍성했습니다. 옥수는 손자를 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기를 잘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아기를 꼭 안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친구들이 옥순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옥순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분이 시어머니래. 진짜 촌스럽다. 한복 좀 봐. 시장에서 산 거 같은데? 혜진이 고생 많겠네. 저런 시댁에서. 옥수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진도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을 힐끗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수는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거울 속에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현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현준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정말 창피해요. 옥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니? 현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손님들에게로 갔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잔치장을 나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옥수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74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은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고 글도 배우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옥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만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 옥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을 너무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그 미소가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그 자식이 자신을 원치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새벽녘 옥수는 일어나 남편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리하다가 맨 아래 두꺼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옥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전혀 다른 세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옥수는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몇 개가 나왔습니다. 옥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옥수는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숙 씨, 미안한데 잠깐만 와줄 수 있어요? 이웃 김미숙은 옥순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요, 옥순 씨? 옥순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얼마야? 나는 잘 모르겠어. 미숙은 통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옥순 씨, 이거 15억이야. 15억. 옥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15억? 응, 여기 적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전부 합치면 15억 넘어. 옥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을까요? 고물상을 하며 조금씩 저축했던 걸까요?
봉투 안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신탁 서류였습니다. 미숙이 읽어 주었습니다. 이건 신탁이래.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 아무도 손댈 수 없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읽어 주었습니다. 옥순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요. 평생 당신 고생만 시켰소. 미안하오. 이 돈은 내가 몰래 모은 거요. 당신한테 말하면 다 아이들한테 쓸까 봐 숨겼소. 아이들에게 휘둘리지 마시오. 당신 인생을 사시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소. 사랑하오 옥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믿지는 마라.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칠 것을, 그리고 결국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옥순은 남편의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옥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억은 큰 돈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을 사시오. 옥순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74년을 살았지만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옥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옥순아, 이제는 내 삶을 살아. 그날부터 옥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물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감사했습니다. 이웃 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미숙 씨, 나 고향에 내려가서 살까 해. 어떻게 생각해? 좋은 생각이야. 서울은 내게 좋은 추억이 별로 없잖아. 옥수는 고향 영주를 떠올렸습니다. 5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영주 시내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옥수는 신기했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옥수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현준아, 엄마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 해. 갑자기요? 왜요?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집은요? 지금 사는 집 전세금은요? 그것도 엄마가 정리할 거야. 현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재산이 더 있으세요? 옥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어. 하지만 그건 엄마가 쓸 거야. 아빠가 엄마를 위해 남긴 거거든. 어머니, 그래도 저희한테. 옥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현준아,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 지영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지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행복하실 권리 있어요. 제가 너무 신경 안 썼죠. 미안해요, 엄마. 지영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야, 지영아. 너도 내 인생 사느라 바빴잖아. 그래도요.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영주 가시면 주말마다 내려갈게요. 옥수는 울컥했습니다. 딸만은 자신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이삿날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진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삿짐 센터 차에 짐을 싣고 옥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남편과 살았습니다.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가요. 거기서 편히 쉬세요. 작별 인사를 하고 옥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영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 하늘.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옥수는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녁 옥수는 베란다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석양을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74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희망이 싹 텄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잘했소. 옥순,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영주에서의 첫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옥수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며칠 뒤 옥수는 동네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걸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고향이라는 이름만으로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공원을 걷다가 노인복지관 안내판을 보았습니다. 한글교실, 골프파크, 노래교실. 옥수는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절한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어떤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세요? 한글 배우고 싶어요. 평생 글을 제대로 못 배웠거든요.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수업 있어요. 첫 수업날 옥수는 떨렸습니다. 교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젊고 다정했습니다. 오늘은 가나다를 배워볼게요. 옥수는 연필을 쥐고 따라 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칭찬했습니다. 옥순 어르신, 정말 잘하세요. 칭찬을 들으니 기뻤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뿌듯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옥수는 집에 돌아와 계속 연습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소리 내어 읽으며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옥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더듬더듬 읽었습니다. 느렸지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글 읽어요. 남편이 사진에 자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골프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을 잡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공은 엉뚱한 곳으로 굴러갔습니다. 함께 배우는 어르신들이 웃었습니다. 옥순 씨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옥순도 웃었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연습을 거듭하자 공이 제대로 굴러갔습니다. 홀에 들어갔을 때 옥수는 손을 들어 환호했습니다. 들어갔어요. 옆에서 치던 할아버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옥순 씨 실력 늘었네요. 옥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도 생겼습니다. 같은 한글 교실에 다니는 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순자는 옥순보다 2살 어렸지만 말이 많고 밝았습니다. 옥순 씨, 우리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요. 두 사람은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는 물었습니다. 옥순 씨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옥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자식들한테 실망해서 혼자 살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옥수는 친구가 생긴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경주로 당일치기 여행 갑니다. 신청하실 분? 옥수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옥순 씨, 우리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옥수는 신청했습니다. 여행 당일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옥수는 설렜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불국사를 구경했습니다. 석가탑 앞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옥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자신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옥수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을 어떻게 쓸까? 자신을 위해서도 쓰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제가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관장님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시락 사업에 쓰면 좋겠어요. 옥수는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관장님은 감사하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옥순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옥수는 뿌듯했습니다. 돈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데 쓰인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동네 도서관도 찾아갔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후원하고 싶은데요. 정말요? 저희 도서관이 예산이 부족해서 책을 많이 못 사는데. 옥수는 1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도서관에는 후원자 이옥순이라는 명패가 붙었습니다. 옥수는 명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남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현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좀 들를게요. 며칠 뒤 현준과 며느리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옥수는 차를 내왔습니다. 왜 왔니? 현준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괜찮네요.
그런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혜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옥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손자한테 쓰는 건데요. 그리고 어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누가 그래? 아버지가 돈 남기셨다는 거 다 알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옥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그 돈은 내 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남긴 거야. 엄마가 쓸 거야. 어머니, 저희는 자식이에요. 자식한테 주셔야죠. 옥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손 부르트고 허리 굽혀가며 너희 키웠어.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부끄러워했잖아. 돌잔치 때 기억나니? 내가 뭐라고 했는지. 현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옥수는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야. 존중이 진짜 사랑이야. 너희가 엄마를 존중했다면 엄마도 기꺼이 도와줬을 거야.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준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옥수는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딸 지영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래? 지영은 옥순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자주 못 찾아뵀죠. 아니야, 지영아.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생각나요. 지영은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요. 옥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그날 저녁 지영은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지영이 돌아간 뒤 옥수는 베란다에 섰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74년을 살며 옥수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옥수는 내일 아침 골프를 치러 갈 생각에 설렜습니다. 순자와 점심 약속도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옥순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옥수는 다시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옥순의 새로운 삶도 계속되었습니다.